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KMN 국방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중동을 포함한 2개국과 연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수출 협상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FA-50 전투기와 수리온 역시 최소 한 건 이상의 추가 및 신규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수출 협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업계에 따르면 중동 2개국, 아시아 2개국, 남미 2개국, 유럽 1개국 등 총 7개국이 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동을 포함한 2개국과는 연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국가를 밝힐 수 없다며, CCS나 군사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는 중동 1개국과는 연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전투기 수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현재 협상 중인 국가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F-21 보라매의 양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한 KF-21 보라매 전투기는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방산업계는 아직 전력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한국형 전투기의 위협을 느끼며 긴장하는 분위기인데요.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 프랑스는 최근 양산이 시작된 KF-21 보라매가 유럽의 전통적인 항공 강국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부분적인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며, 프랑스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미국의 F-16과 F-15EX와 같은 기체들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F-21은 이들과 비교했을 때 확장성이 훨씬 뛰어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에 개발된 유일한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는 향후 5세대급 스텔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나아가 유무인 복합 운영이 가능한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기존 경쟁 기체들이 3세대 전투기에서 출발하여 개량을 거듭하며 현재의 성능에 도달한 반면, KF-21은 이제 막 진화의 첫걸음을 뗀 상황으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감탄할 만한 점은 이러한 성능을 갖추고도 가격 경쟁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초도 양산에 들어가는 개발 분담금을 제외하면 KF-21 전투기의 가격은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하여 대당 약 1,000억 원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1,5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진 라팔과 타이푼보다 훨씬 우수한 가성비를 자랑하는데요. 메타 디펜스 프랑스 또한 KF-21이 라팔과 타이푼보다 가격 면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KF-21 전투기는 이제 막 양산에 돌입한 신형 기체이기 때문에 향후 생산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다면 가격 경쟁력은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미 첨단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메타 디펜스는 KF-21 보라매가 검증된 기술력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뛰어난 성능을 선보일 것이며, 특히 5세대 전투기 카테고리에 완전히 통합된 KF-21EX 모델이 등장한다면 기존의 라팔, 타이푼, F-15EX보다 앞선 전투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에서 KF-21에 대한 극찬이 이어지는 만큼 중국 또한 KF-21 전투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뉴스 포털 사이트 163.com에서는 KF-21 보라매를 두고 폄하하는 논조의 기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서방 기술을 도입해 KF-21을 개발했지만 이는 4.5세대 전투기에 불과하며 5세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함께 자국의 J-20 전투기를 언급하며 미국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F-22와 F-35에 필적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방산산업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이에 대한 깊은 경계심과 질투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KF-21 전투기가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면서 중동 국가들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관심이 쏟아지자 중국의 불편한 기색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이미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천궁2, K9, SM 등 지상무기뿐만 아니라 항공무기 체계에서도 큰 성과를 보이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폴란드 등 여러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은 한국이 중동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공동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을 밝히며 협상이 구체화되자 중국의 심기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KF-21 전투기의 우수한 성능과 확장성을 확인한 중동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동안 자국산 무기를 판매해 온 중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이어 KF-21을 폄하하는 기사를 쏟아내며 한국이 서방의 기술을 도입하여 전투기를 개발했을 뿐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전투기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왔고 이제는 엔진 개발까지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제-20 전투기는 여전히 서방과 러시아의 기술적 영향을 크게 받은 상태이며 전투기의 실전 성능에 대해서도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방위산업의 기술적 독립을 이루면서 해외 수출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자 중국은 자국의 무기 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 국가들은 중국산 무기보다 한국산 무기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KF-21 전투기의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모습에 중국은 계속해서 견제와 폄하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미 세계 시장은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지금 중국의 질투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등 중동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한 후 지상무기뿐만 아니라 KF-21과 같은 항공무기 체계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논의하며 더욱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방위사업청 또한 KF-21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실로 엄청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 연구원 토마스 애덤스의 연구에 따르면 KF-21 전투기의 수출 유발 효과는 약 24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부품 생산 및 공장 운영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최소 6조 원에 달합니다. 또한 한국이 최신형 전투기 기술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기술적 파급 효과는 무려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KF-21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전력화됨에 따라 한국이 외국산 전투기 의존에서 벗어나며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국가들과의 수출 협상은 이미 진행 중이며 앞으로 KF-21이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KF-21 전투기의 사업 시작 이후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1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했으며 방위사업청은 사업이 완료될 경우 최소 12만 명 이상의 취업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과의 대규모 수출 계약이 성사된다면 고용 창출 효과는 현재 예상보다 몇 배 더 커질 전망입니다. KF-21 전투기의 해외 수출 가능성은 최소 400대에서 최대 500대 이상으로 추정되며 스위스, 폴란드, UAE, 필리핀 등 여러 국가들이 구매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은 5세대 전투기로 개량이 가능하며 미국의 F-35와 비교해도 성능과 가격 면에서 매력적인 옵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무기의 뛰어난 신뢰성을 경험한 중동 국가들은 KF-21 전투기에 대한 강한 구매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며 KF-21 전투기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방비 예산이 충분한 만큼 대규모 도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 역시 KF-21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등의 국가들이 주요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의 부품 국산화율은 70%를 넘어섰으며 점차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전투기의 핵심 부품인 터보팬 엔진의 국산화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협력하고 있으며 2030년대 초반까지 높은 수준의 국산화율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자존심이자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인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위해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대한민국과 수출 협상을 이어가는 나라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이 협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제235 전투기 판매를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던 국가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한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KF-21 도입에 대해서도 거론되기 시작하자 중국은 완전히 망연자실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수출 시장을 본다면 교집합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빠르게 해외 무기 수출 분야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중국은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 순위는 러시아의 순위 하락과 함께 어느덧 세계 2위를 달성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9위의 순위로 미끄러지면서 한국의 수출 점유율이 더욱 늘어날 조짐까지 보이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수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와 중동 사우디 등 구형 전투기 교체 시기가 다가온 많은 국가들이 현재 차세대 전투기 도입의 유력 후보로 한국산 KF-21 전투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중에서는 이미 한국산 경전투기인 FA-50 전투기 혹은 T-50 고등훈련기를 사용하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를 가진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무기를 일전부터 구매해온 국가들 외에도 중국산 저가형 전투기를 사용하던 국가들 역시 한국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해 중국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인 인민일보에서는 중국의 제235 전투기는 분명히 KF-21 전투기보다 뛰어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국가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라는 보도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고바등각 비행과 초음속 슈퍼크루징 비행까지 진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KF-21 보라매에 특별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중국 군사무기 사이트인 신화닷컴에서는 중국은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 항전 장비, 한국산 레이더 등 빠른 시간 동안 뒤바뀐 한국의 첨단 군사 기술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언론이 KF-21 전투기를 경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무기 판매 시장과 전투기 수출 시장이 한국의 수출 시장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전투기 판매에 애를 쓰는 중동과 말레이시아까지 대한민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KF-21 전투기가 중국산 제235 전투기의 최대 적수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우방국인 파키스탄에 무기를 수출하는 등 일부 성과를 내긴 했지만 대한민국의 놀랍도록 성공적인 수출 성과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산 무기 수출이 생각보다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 계약을 진행했던 국가들이 중국산 무기의 실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국산 제235 전투기 엔진 결함 이슈를 숨기는데 급급한 것은 물론 결함이 생기더라도 제대로 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수가 되지 않아 비오는 날에는 전투기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극한 상황에서의 테스트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며 양산 전 다시 한번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능적인 면에서도 호평을 들었지만 결함에 대처하지 않는 중국과는 달리 애프터 서비스 부분 역시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FA-50 전투기와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까지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이제 육군 무기 수출은 세계 1위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중국 언론은 KF-21 전투기가 중국 전투기 수출의 라이벌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식을 보도했으며 이제 이것은 완전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 역시 중국산 수출용 전투기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면 한국산 전투기에게 성능과 가격 면에서까지 밀릴 수 있다며 제235 전투기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전투기는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FC-1 전투기에서 수출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FC-1은 전투기라고 부르기 애매할 정도로 엉성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훈련기에 무기를 달아놓은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가난한 나라들에게 열풍을 일으킨 전투기였죠. 하지만 결국 엉성한 성능으로 인해 가격만큼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중국산 전투기 구매를 후회하고 한국산 FA-50 전투기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투기의 카탈로그를 본다면 성능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해 보이지만 중국 전투기의 카탈로그는 너무나도 과장된 스펙이 많습니다.
직접 사용해보게 된다면 내구성과 안정성이 충격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카탈로그보다 낮은 스펙의 무장까지 확인되어 해당 전투기를 구입한 국가들은 총체적 난국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수출용으로 개발한 FA-50 전투기 성능에도 미치지 못한 중국산 전투기들이 냉혹한 전투기 시장에서 새로운 돌풍을 몰고 올 KF-21 전투기와 경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공개한 보고서에 중국 군사 관계자들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엄청난 물량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대략 1690기라는 숫자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량은 중국군을 제압하기 위해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고려해 만든 첫 번째 방어라인에 배치한 한국과 미국산 전투기 물량의 2배 이상이 많은 물량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량조차 한국의 신기술이 압살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미국 F-22 스텔스기와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으며 5세대에 가까운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이는 중국 언론에서 보도되었으며 그들은 한국산 A사 레이더와 스텔스 개발 동향, 통합 전자전 시스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대 공중전에서는 아무리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고성능 레이더와 스텔스 성능을 갖추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섬멸당해버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보다 뛰어난 레이더 체계를 형성하였으며 스텔스 성능도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언론은 한국의 항공무기 체계에 잔뜩 긴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가장 경악한 부분은 KF-21 복좌형 스텔스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KF-21 시제 4호기와 6호기는 복좌형 설계로 무인기 군집작전을 지휘하기 위한 한국의 목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무인기 개발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유무인 복합체계를 형성하여 전략적 강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네티즌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산 전투기를 경계하는 한편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인정해야만 한국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많은 중국인들은 한국과 미국의 협력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 분야에서도 스텔스와 레이더 성능을 더욱 뛰어나게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인의 다수는 자신들이 보유한 전투기 수량을 들먹이며 한국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욱 안정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텔스 성능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한국산 무기의 핵심 체계로 부상하고 더욱 첨단 기술을 첨가하여 개량되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실현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